체포한 부결. 여당에서는 이거 예행 연습이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엄호에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는데 몇 표가 나왔고 몇 표가 반대표가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자, 반대가 161표, 기권이 9명, 찬성이 101표, 정의당 당론이 사실상 찬성이었고 국민의힘도 당연히 찬성이었고 그러면 반대표 대부분은 민주당 표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이니까 161표가 반대가 나왔어요. 그러면 대략 한 8명 정도는 기권을 했거나 찬성을 했거나 이탈표가 있었다는 건데 그 8명의 이탈표를 추측입니다만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민주당이 다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노웅래 의원은 체포를 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표결 전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결이 됐습니다.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녹음이 됐다.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처음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예외 없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기만 하면 맹목적인 진영론이나 정당의 손익 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결에 앞서서 생생하게 돈이 전달되는 과정이 녹음돼 있다. 돈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뭘 이런 걸 주시냐. 지난번에 쓴 돈 잘 쓰고 있다라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뇌물 사건에서 이렇게 현장이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처음 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체포 동의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계 형사 출신이시잖아요. 여러 가지 강력 사건 수사해 보셨을 텐데 중요한 건 증거다. 증거는 어디에 있다? 현장에 있다. 이런 대사들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한동훈 법무장관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요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증거는 녹취다, 녹음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거 어떤 장면인 겁니까? 지금 한 장관이 묘사한 장면이. 돈을 주고받고 청탁 관련 대화가 오고 간 현장 녹음 파일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취지 같아 보입니다. 그럼 이거 누가 녹음한 걸까요? 돈을 준 사람이? 준 사람이 녹음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뇌물수수 사건에서 그 입증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현장 녹음 파일이 존재할 때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장 녹음 파일은 그 자체도 녹음이기 때문에 전문 증거이긴 합니다만 누군가 의사 전달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현장 자체의 녹음이라 그 대화 자체가 특별히 위작되었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은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핵심 증거다. 네, 이와 같은 증거가 제시될 경우에 물론 이 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증거에도 불구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 또 해석 방식에 따라 충분히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유력한 증거임은 분명하고 이에 대해서는 피의자 측이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유력한 증거를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부결이 됐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입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노웅래 의원입니다. 한동훈 장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 이거는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어떻게 이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 부정한 돈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청구되었습니다. 저에게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노웅래 의원에게 제기된 혐의는 무엇일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혐의는 이겁니다.
김수영 교수님, 혐의가 뭡니까? 노웅래 의원이 2020년에 2월부터 12월까지 뭐 태양광 사업이나 여러 가지 무슨 뭐 인허가권 관련해서 이런 사업 편의를 위한 인사청탁 같은 것들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 씨로부터 한 6천만 원 정도의 돈을 5번에 걸쳐서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전례에 비춰서 21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가 있는데 그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이 사례가 특별히 부결될 만큼 좀 다르진 않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사안이면은 혐의도 중하고 굉장히 증거들도 제시가 됐기 때문에 가결됐음직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압도적인 표차로 민주당이 대부분 부결의 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지금 노웅래 의원은 뭐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나와서 자기는 잘 알지도 못하는 녹취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부당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방어권이라는 게 물론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뭐 보장해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방어권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은 획득될 수 있냐면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을 때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혹시 이 구속영장 자체가 구속되는 것 자체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나라는 걸 보는 게 영장실질심사예요. 근데 그것 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게 이 체포동의안 부결이거든요. 만약에 자기의 방어권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불체포 특권으로서 지금 나는 아예 법원 근처에 가서 그 방어권이 보장되는지 아닌지의 판단도 받기 싫다라는 게 지금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국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노웅래 의원에게 씌워진 혐의와 그 혐의에 대한 증거들을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이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어떤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게 증거가 있냐, 물증이 있냐 이런 얘기를 늘 앵무새처럼 반복해 왔어요. 그런데 이런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또 갑자기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슨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요? 증거를 말하면 피의 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고 증거를 말하지 않으면 증거도 없이 이렇게 사람을 탄압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안 정도는 가결이 되었어야 되는데 어쩌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검찰이 하는 건 다 나쁘고 다 탄압이고 다 독재다라고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어쩌면 나중에 체포동의안이 이렇게 상정될지도 모르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번 사건마저도 검찰이 하는 건 다 나쁜 짓이라는 식으로 프레임하기 위해서 부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